제가 대학 교수로서 6년을 있었잖아요. 겸임 교수로서. 지방을 갈지 인서울을 갈지 결정하는 기준은 절대 성적이 아니더라고요. 자, 채팅창에서요. 수능 국어 때문에 좆됐어요. 재수해서 인서울 할까요? 성적 맞춰서 직업국 갈까요? 하시는데 이거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성적이나 네 노력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 교수로서 6년을 있었잖아요. 겸임 교수로서. 그런데 제가 있던 대학은 지방대학이었어요. 지방에 있으면서 보니까 지방을 갈지 인서울을 갈지 결정하는 기준은 절대 성적이 아니더라고요. 뭐냐? 네가 어느 지역에서 생활할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었던 전라도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에서 조선대를 갈까? 아니면 서울 경기권 대학을 갈까 고민하는 친구에게 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광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광주에서 쭉 살 거면 조선대를 가. 왜? 그래야 광주 인맥이 쌓이고 광주에서 너의 생활에 공백이 없어. 지역은 특히나 지역사회예요. 지방은 자기 지역 사람들을 우대해주고 자기 지역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서울 사람들보다 서울 경기 사람들보다 유대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기에는 그 지역 대학을 나오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고 나서 지역으로 갔더니 그 인맥, 그 학연이 없더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아무 백도 지연도 학연도 없어서 거기에서 동문회를 조직했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근데 심지어 저는 대학을 2번 갔거든요. 물론 첫 번째 대학은 자퇴했어요. 자퇴하고 2번째 대학을 갔는데 자퇴한 대학도 동문회를 막 그때가 만드는 시기였어. 막 이렇게 활성화하는 시기였어. 동문회가 있었지만 거의 없어져서. 그래서 학연을 거기서 2개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정도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신이 활동할 지역이 어딘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지역에서 의대건 마찬가지야. 의대건 일반 학과건 마찬가지야.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의사인데요. 어느 지역을 갈까요? 활동할 지역 대학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의대도. 결국 그 인맥이거든. 일반 학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당신의 성적이 애매하다면 인서울을 할 것인가, 경기권을 갈 것인가, 지방을 갈 것인가, 지방 국립대를 갈 것인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당신의 진로까지 보세요. 대학이 인생의 끝이 아니거든요. 대학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당신의 사회적인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계획적으로 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당신이 앞으로 서울에서 활동할 거라면 되도록이면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당신의 첫 사회생활을 서울에서 인맥을 쌓고 학연을 쌓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그 지역에서 계속 뭐 아버지를 물려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뭔가 일을 할 거라면 거기에서 대학을 나오는 것도 서울대를 굳이 갈거 아주 상위권 대학을 갈 게 아니라면 그게 전 훨씬 낫다고 봐요. 이거는 아주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서울대를 갈 실력이 되면 지방에서 생활할 계획이더라도 서울대 가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 이 친구처럼 인서울이나 직업국이나 이걸 가지고 애매하게 고민하는 시기에는 이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부모님하고도 앞으로 당신의 사회 진로에 대해서도 상의를 해보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대학은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을 결정할 때는 저는 좀 섣불리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가 어차피 정해져 있었거든요. 무조건 법학과였어요. 그래서 처음 수능을 망쳐서 무조건 그냥 집 가까운데 법학과를 갔었거든요. 근데 막상 대학에 가보니까 법이라는 학문이 너무 저한테 맞았고 그래서 사시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실은 떨어졌지만 저는 제가 공부한 게 평생 저의 재산이 됐어요. 왜? 저 법률 상담 방송도 아프리카 와서 꽤 오래 했고 서울로 다시 이사 가면 다시 법률 상담 방송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굳이 지금 학교를 그리고 학과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학교의 지역은 당신의 미래의 모습을 꼭 그려보신 다음에 지역이나 과를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직 없어요. 내가 되고 싶은 목표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냥 무조건 공무원 시험으로 빠질게요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면 대학 가서 1학기를 다녀보라고 하고 싶어요. 집안에 아주 여유가 없는 이상이 아니라면 1학기를 다녀보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겪어본 게 있어요. 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시기에 아직 중학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배웠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들을 이렇게 버리려다가 이렇게 교과서 쭈르륵 보면 되게 유치하죠. 되게 쉽죠. 그리고 초등학생들 길에서 지나가는 거 보면 지도 아직 중학교 안 들어갔는데 아우 초딩! 갑자기 애들이 되게 유치해 보여요. 애들이 하는 말들,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유치해 보이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고등학생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중학생들 되게 유치해 보이고 아 중학생 때 왜 그걸 갖고 고민했지? 아 이거 사실 이건데 사람이 인생의 단계를 거듭할수록 뭔가 번데기가 허물을 벗듯이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대학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이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고민했던 것들, 고등학교 때 여러분에게 어려웠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후루룩 보면 아, 왜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못했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고민했던 걸 이제 보면 아, 야, 고등학교 때 그런 게 고민이었어? 사실 그거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를 하나 벗는다는 의미에서 저는 대학 입학을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취업하면 성숙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니요. 성숙도가 다른 거예요. 이쪽으로 성숙하는 친구들이 있고 저쪽으로 성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는 또 다른 계단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계단을 올라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머무르지는 말라는 거예요. 발전하시라는 거예요. 취업이든 대학 입학이든 당신의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상담 결론입니다. 당신이 질문자분은 당신이 어디에서 활동할지를 잘 고민해보세요. 자, 채팅창에서 나방님, 외로움 극복 어떻게 하죠? 제가 한 번씩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게 있는데 아나님, 두려움은 어떻게 이기죠? 외로움은 어떻게 극복하죠? 이게 너무나도 우리가 만화, 드라마, 영웅, 위인전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고정관념이 생긴 게 있어요. 왜 꼭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왜 꼭 외로움을 이겨내야 되죠? 꼭 누구나 다 이기고 누구나 다 극복하는 삶을 사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슈퍼맨은 아니고 누구나 다 영웅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굳이 외로움을 극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가해야 창조할 수 있다고. 한가함에서 창의력이 나온다고. 있잖아요. 되게 바쁜 사람들은요. 막 쳇바퀴 굴리듯이 막 엄청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요. 창의력 같은 거 잘 없어요. 뭔가 새로운 거 발명 못해요. 기발한 이야기들 말 못해요. 정말 막 사람들 속에 막 부대끼면서 외로울 틈도 없이 막 맨날 애 키우는 사람은요. 아름다운 문구의 19절 같은 거 못 만들어요. 외로움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외롭지 않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외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처럼 아프리카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왜?
외롭지 않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뭔가 구하질 않는 거야. 나는 외로우니까 자꾸 내 팬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방송을 계속 키는 거야. 오늘도 한 10시간 방송하고 있잖아요. 낮부터. 저 오늘 낮 2시부터 방송했거든요. 3시부터 방송했어요. 지금 몇 시냐면요. 새벽 1시 48분이에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 이동 시간 빼고 계속 방송하고 있어요. 제가 외롭지 않으면 제가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외로움은 저의 또 다른 배터리예요. 굳이 외로움을 극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요즘에 많이 보는 되돌아온 푸인가? 그 곰돌이 푸 나오는 영화 있죠. 애니메이션. 약간 그 영화랑 애니메이션 짬뽕된 거. 그 푸에 보면 명대사가 뭐가 나오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뭔가 비어있는 게 있어야 그걸 채우기 위해 뭔가가 또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 사이에 있고 막 항상 연애하잖아요. 막 항상 여자친구랑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절대 지하철역에서의 뭐 느끼는 거, 깨닫는 거, 막 지하철역에 써있는 문구 한 문구를 읽었다가 갑자기 인생이 바뀌고 이런 일은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깁니다. 저는 영암 캐스터로 있잖아요. 영암 트랙에 어느 날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 문짝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고른다면 이혼율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써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막 남자친구랑 막 통화를 하면서 막 화장실을 가거나 막 사람들하고 수다를 떨면서 화장실을 갔으면 결코 앉아가지고 그 문구를 가만히 들여다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좀 깨달아서 사람들이 막 배우자를 고를 때 조건을 보고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고 심지어는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속물이 아니구나. 어쩌면 그게 맞는 걸 수도 있겠다. 우리가 자동차는 탈 때 시승도 막 해보고 막 비교기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어마어마하게 골라대면서 자동차는 한 번 사면 길어야 30년이 안 되잖아요. 배우자는 평생인데 자동차를 고르는 것보다 신중한 게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생에서 또 한 번 깨달음을 얻는 거야. 내가 만약에 영암 캐스터로 여자 나 한 명이 아니었으면 그런 여유가 없었겠지. 그러니까 외로움을 굳이 극복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굳이 꼭 무조건 외롭지 않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 하지만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물어보셨으니까 대답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께 뭐라 그러셨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어린 나이일 때 딸아,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서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라. 너랑 끝까지 갈 건 사람이 아니다. 네가 죽어도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묻힐 수 없어. 너랑 같이 묻힐 수 있는 걸 통해서 위안을 얻어라. 그러면 너는 평생 외롭지 않을 거야. 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저희 어머니께 알려주신 방법이고요. 그 방법을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되게 어렸을 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유치원 때인가 친구랑 싸우고 친구들이 저랑 안 놀아준다고. 왜냐면 제가 유치원을 남동생 둘이 다 연년생으로 있는 바람에 남자애들 엄청 뛰어다니잖아요. 저를 3살 때부터 유치원을 보냈어요. 그때는 막 무슨 막 그런 게 되게 발달하지 않아서 유치원하고 미술학원을 보냈는데 나는 너무 어리니까 언니 오빠들이 안 놀아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어리니까 막 언니 오빠들 안 놀아준다고 엄청 울었나 봐. 그때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제가 되게 희한하게 3살 반 때의 기억이 몇 개가 있어요. 다는 없고 몇 가지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3살 반 때부터 유치원에 가면 그 유치원 책꽂이에 있는 책을 이쪽에서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뭔 소린지 못 알아들어도 막. 그때부터 제가 활자 중독이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막 뭘 계속 읽고 있어야 돼요. 막 스마트폰에서 계속 뉴스 켜놓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켜놓은 게 아니고 저는 글로 읽어요. 그 막 카톡이라도 계속 봐야 돼요,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제가 책에서 위안을 찾으니까 외로울 틈이 없는 거야. 왜? 책은 내가 어딜 가든 심지어 내 화장실을 가든
잠자리를 가든 어디든 내가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내가 외로움을 극복하니까 난 평생 외로울 틈이 없는 거야. 그랬어요. 그때 약간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조금. 외할아버지가 참 존경스러운 분이네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뭔가 철학이 있는 분이셨어.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사람에게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뭔가를 찾으세요. 책이건 취미생활이건 반려동물이건 화분을 키우건 당신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걸 사람이 아닌 걸로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외로움을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